메이저리그 한 시즌 동안 선수들의 이동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메이저리그 30개 팀의 경기장 위치, 거리, 정보 등을 이정우 선수의 홈팀 샌프란시스코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먼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로 갑니다. 비행기로 5시간이 걸리는 이곳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홈구장 오리올 파크의 캠든 야즈입니다. 캠든 야즈는 메릴랜드주의 지역 철도인 통근 열차가 운행되는 캠든역 일대를 말합니다. 우측 외야 밖으로 비에놀 웨어하우스 건물이 서 있고 그곳으로 장애 홈런을 치면 유타 스트리트 홈런이라 부릅니다. 홈런볼이 떨어진 지점에 선수 정보를 적은 야구공 모양의 동판을 새겨주는데 건물을 맞춘 유일한 선수는 1993년에 켄 그리피 주니어라고 합니다. 다음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으로 갑니다. 비행기로 5시간 25분이 걸리는 이곳은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 펜웨이 파크입니다. 펜웨이 파크는 메이저리그 홈구장 중 가장 오래된 구장이며 특이한 구조 때문에 홈런보단 장타가 많이 나오는 타자 친화형 구장입니다. 좌측 펜스에는 거대한 벽 그린 몬스터가 있어서 평범한 플라이볼도 벽에 맞고 장타가 됩니다. 또한 우측 펜스는 높이가 매우 낮아서 인정 2루타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중앙은 삼각형으로 꺾여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불립니다. 다음은 뉴욕으로 갑니다. 비행기로 5시간 20분이 걸리는 이곳은 뉴욕 양키스의 홈구장 양키 스타디움입니다. 양키 스타디움은 2009년에 개장한 전세계 야구장 중에서 가장 비싼 구장으로 알려져 있고 건설 비용은 하나로 약 1조 6,5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새로 지으면서 펜스가 낮아졌는데 그 덕에 2루타 3루타보단 홈런이 잘 나오는 타자 친화 구장이 되었습니다. 구장 정문 쪽에 있는 광장을 그레이트 홀이라 부르는데 넓이가 무려 2,900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즈버그로 갑니다. 비행기로 5시간이 걸리는 이곳은 템파베이 레이스의 홈구장 트로피카나 필드입니다. 트로피카나 필드는 돔구장 중 유일한 완전 폐쇄형의 구장으로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돔 천장에 구조물이 있어 타구가 맞고 떨어지면 아웃인지 홈런인지 복잡한 판정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앙 펜스 위에 큰 가오리 수조가 있는데 템파베이 레이스가 원래 데블 레이스에서 2008년에 레이스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로 갑니다. 비행기로 4시간 50분이 걸리는 이곳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 로저스 센터입니다. 로저스 센터는 메이저리그 팀들 중 유일하게 캐나다에 있고 세계 최초의 자동 개폐식 공구장이지만 1989년 기술이라 지붕 개폐에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인조잔디 때문에 공이 빠르게 구르고 타자 친화형 구장입니다. 랜드마크 CN타워가 보이고 외야 상층부가 호텔인데 70개 객실에서는 직접 야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다음은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갑니다. 비행기로 4시간 5분이 걸리는 이곳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홈구장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입니다.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는 미시간호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타격 친화형 구장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외야 펜스 모양의 개성이 없어 보이지만 열혈 화이트삭스 팬에게는 큰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구장의 1층과 2층의 입구가 달라서 이동이 불가합니다. 치안이 그리 좋지는 않아 주의를 요하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가면 차바퀴 4개가 사라져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로 갑니다. 비행기로 4시간 35분을 날아 도착한 이곳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홈구장 프로그레시브 필드입니다. 프로그레시브 필드는 5대 호수 중 하나인 이리호에 근접하여 안개가 자주 끼고 4월이나 10월에도 간혹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좌측 외야 펜스가 높고 파울라인과 관중석의 거리가 좁아서 투타 모두에게 공평한 구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 전광판 탑10 안에 들 정도의 거대한 전광판이 멋있는 경기장입니다. 다음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갑니다. 비행기로 4시간 25분이 걸리는 이곳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홈구장 포메리카 파크입니다. 포메리카 파크는 좌석이 내야 쪽을 바라보기 편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경기 관람하기 가장 좋은 구장으로 손꼽힙니다. 2000년 개장 당시에 외야가 너무 광활하여 많이 줄였는데도 장타가 잘 나오는 구장이라고 합니다. 타이거스 이름답게 홈팀 선수가 홈런을 치면 어흥하는 소리가 울리면서 전광판 위에 설치된 호랑이의 눈이 번쩍번쩍 빛이 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로 갑니다. 비행기로 3시간 35분이 걸리는 이곳은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카우프만 스타디움입니다. 카우프만 스타디움은 50년이 넘은 오래된 구장이고 메이저리그에서 두 곳뿐인 완전 대칭형 야구 전용 구장입니다. 외야가 넓어서 투수 친화형 구장이며 잠실 야구장과 비슷한 크기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외야에 관중석이 없고 폭포형 분수가 좌우에 하나씩 있었는데 2012년에 관중석을 설치하여 폭포 크기가 좀 작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로 갑니다. 비행기로 3시간 30분이 걸리는 이곳은 미네소타 트윈스의 타기필드입니다. 타기필드는 중북부 대륙성 기후와 5대5의 영향으로 4월, 10월에도 춥다고 하는데 경기장 바닥에는 열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천연 잔디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네소타가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타자 친화형 구장이고 홈팀이 홈런을 치면 전광판의 캐릭터 둘이 맞잡은 손을 움직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다음은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갑니다. 비행기로 3시간 40분을 날아 도착한 이곳은 휴스턴 애스트로의 홈구장 미닛메이드 파크입니다. 미닛메이드 파크는 손에 꼽힐 정도의 현대식 시설을 갖춘 개폐식 동구장입니다. 옛날 유니언역이라는 철도역에 역사만 남기고 구장을 건설했는데 좌측 펜스 쪽 고풍스러운 건물이 철도 역사라고 합니다. 외야 수비수를 힘들게 했던 중앙의 둔덕은 철거되었고 왼쪽 펜스 위의 기차는 홈팀 타자가 홈런을 치면 우렁찬 증기기관차 소리를 내며 움직입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으로 갑니다. 비행기로 1시간 20분이 걸리는 이곳은 LA 에인절스의 홈구장 에인절 스타디움입니다. 에인절 스타디움 오브 애너하임은 1966년에 지어져 메이저리그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구장입니다. 나이 드신 팬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응원 소리가 크지 않고 조용하다고 합니다. 좌측 외야에 인공암석과 분수가 있으며 경기장 밖에 빅 A라고 부르는 조형물에 불이 들어오면 경기를 안 봐도 홈팀이 승리한 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로 갑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오클랜드 애슬레티스의 홈구장 링센트럴 콜리세움입니다. 링센트럴 콜리세움은 홈에서 외야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지만 투수 친화형 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울 지역과 외야가 넓어서 파울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인 듯합니다. 경기장의 낙후된 시설 때문인지 선수들이 가장 뛰기 싫어하는 구장이라고 하는데 2025년에 라스베이거스로 이전한다고 하니 다시 인기 있는 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다음은 워싱턴주 시애틀로 갑니다. 비행기로 2시간 10분이 걸리는 이곳은 시애틀 메리너스의 홈구장 T-모바일 파크입니다. T-모바일 파크는 가장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개폐형 동구장으로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닷바람에 비가 자주 내려서 습도가 높고 타구가 잘 뻗지 않아 리그 최고의 투수 친화형 구장이라고 합니다. 개폐식 동구장 지붕이 천장을 완전 덮는 게 아닌 우산과 같이 경기장을 씌우는 형태라고 합니다. 다음은 텍사스주 알링턴으로 갑니다. 비행기로 3시간 20분을 날아 도착한 이곳은 텍사스 레인저스의 홈구장 글로브 라이프 필드입니다. 글로브 라이프 필드는 2020년에 하나로 약 1조 4,600억 원을 들인 개폐식 동구장으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야구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SG 랜더스도 동구장 신축으로 벤치마킹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경기 이외에도 많은 콘서트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4 메이저리그 올스타전도 이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